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필리핀이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갖고 싶죠. 그런데 돈은 없습니다. 진짜 갖고 싶은 건 F-16V인데 이건 뭐 비싸기도 비싸고 또 납기도 너무 늦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의 국방장관들이 만났는데 이때 필리핀과 스웨덴이 MOU를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스웨덴 국방부는 필리핀이 우리 그리펜 NG 전투기 구입할 거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이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지 우리 FA-50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어떤 그 블러핑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크라이나의 보안국이죠. SBU. 그 SBU의 특수부대가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 방공부대들 부크, 토르 이런 방공부대들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분석하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이 강습 상륙함 탑재용 VTOL 수직이 착륙 전투기 개발 정황이 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이 리더 팔로워 개념의 무인 수송 트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라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하기 위한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 그동안 뜬구름 속 이야기로만 알려졌었는데요. 중국 항공공업 집단에서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개념도를 공개해 이 전투기가 실제로 개발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독일 야당이 독일 공군의 잉여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타우러스 미사일 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재고가 없다는데 독일군 운영 상태를 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럽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업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엘빗 시스템스가 유럽 MBDA와 풀스 다련장 로켓 시스템 공동 생산 및 전술 탄도미사일 공급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중거리 방공 시스템 데이비드 슬링의 제작사인 라파엘도 유럽 업체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최신 기술로 개량된 수호이 34M 전폭기 신규 생산 기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장거리 침투 비행 능력은 물론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이 서방제 전폭기와 대등 이상이라는 것이 러시아 측의 주장인데 수호이 34에 달고 다녔던 미국제 상용 GPS는 떼고 저런 선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군이 리더 팔로워 개념으로 시범 도입하던 무인 수송 트럭의 추가 조달을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독자적인 기술 개발 대신 상용 기술을 도입해 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방식을 추진 중인데 과연 상용 기술로 미국군이 요구하는 시일 내에 완전 자율 작전이 가능한 수송 트럭이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걸 중국이 공개했습니다. 그냥 개념도인데요. 보시다시피 F-35B처럼 따로 별도의 수직 이착륙용 엔진이 있는 게 아니고 보조로 이렇게 해서 해리어처럼 이런 스타일의 수직 이착륙 비행기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수평 미익은 없는 조금 전혀 다른 개념의 전투기인 것 같은데 강습 상륙함 지금 45,000톤짜리 여러 대 만들고 있죠. 그 강습 상륙함에 운용하는 이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타우러스. 독일 야당에서 타우러스 500발이 있는데 그 중에 150발만 실전 배치되어 있고 350발은 창고에서 그냥 썩고 있잖아. 그거 그럴 바에야 우크라이나 줘라. 영국 스톰 섀도우 줬고 프랑스 스칼프 준다고 하잖아. 우리도 그럼 줘라. 이렇게 야당의 지적이 나왔는데 그 야당의 지적 후에 바로 또 우크라이나도 그래 맞아 그 타우러스 좀 줘 하고 또 공개 요구했죠. 그런데 독일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줄 타우러스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재고가 없다라는 건데 왜 없을까요? 야당은 분명히 350발이 창고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독일군의 운영을 보면
뭐 유로파이터도 10% 미만만이 가동이 되고 뭐 이런 최악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독일군이기 때문에 이 타우러스 미사일도 부품 동류 전환해서 재고상에는 500발이 있지만 실제로 가동되는 건 이 뭐 실전 배치되어 있는 150발 이게 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 형편없는 그런 군대니까. 자, 이스라엘이 풀스라는 다른 장 로켓 시스템이에요. 뭐 여기에다가 아주 소형의 70mm 로켓에서부터 122mm, 152mm, 130mm 뭐 이런 여러 가지 구경의 로켓탄을 어댑터를 통해서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 발사 시스템인데 여기에다가 499km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2발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유럽 니들 사라. 그런데 우리 거 독자적으로 뭐 사라 그러면 안 살 거니까 유럽의 아주 강력한 방산업체죠. 엔비디A. 그 엔비디A하고 협력해서 이거 사라 라고 하고 또 데이비드 슬링 만드는 라파엘사도 야 우리도 좀 파트너 좀 한번 손잡을 회사 손들어봐. 우리 거 이 지금 MD 중요하잖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그래서 이 데이비드 슬링 대신 팔아줄 업체 없어?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데이비드 슬링, 예, 좋죠. 풀스보다는 천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자, 러시아가 최첨단이라고 어퍼스트로피를 붙인 수호이 34M 신조기 2대를 인수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자, 신조기 2대. 그런데 이게 요즘 뭐 부품 공급하고 다 막혔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전쟁 전에 만들고 있던 거 뭐 정말 억지로 짜내서 완성을 시켰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서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이 미국 거의 대등 이상이다. 장거리 정밀 폭격 능력이 미국 거 대등 이상이다 라고 하는데 최근에 자유 러시아 군단이 벨고로드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마구마구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이 자유 러시아 군단 또 러시아 의용군 뭐 이런 그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호이 34가 와서 폭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밝힌 것처럼 장거리 스탠드오프 타격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근거리 자유낙하 즉 멍텅구리 폭탄 떨어뜨리고 확 도망가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맞고 엉뚱한 데 가서 맞는 국경 검문소 지역에 자유 러시아 군단이 있는데 국경 검문소를 폭격하러 와서 폭탄을 던지고 갔는데 엉뚱한 데 가서 떨어지는 이런 건데 무슨 스탠드오프 무기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정말 첨단 능력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왜 수호이 34에 미국제 GPS 수신기는 왜 달고 다닐까요? 자신들의 글로나스 그런 것들로 다 뭔가 그 위치 보정하고 다 할 수 있을 텐데 왜 미국제 GPS를 달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말하는 그 글로나스의 정밀도 또 이 수호이 34의 정밀도 첨단화 이런 것들은 전부 거짓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리더 팔로워 개념의 무인 수송 트럭. 그래서 뭐 여러 대의 트럭이 가는데 앞에 리더가 가고 뒤에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리더도 무인일 수도 있고 리더는 유인일 수도 있고 사람이 타고 리더만 사람이 타고 팔로워는 뒤에 그냥 쫓아만 가는 무인으로 뭐 이런 개념의 수송 트럭을 지금 60대를 샀어요. 그런데 테스트 해보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좀 불안정하다. 최근에 뭐 상용 이 승용차 뭐 이런 상용 자동차에 레벨 3, 레벨 4 뭐 이런 자율주행 마구마구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군용 굳이 이거 자율주행하는 걸 군용으로 따로 개발할 게 아니고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상용 부품 가지고 자율주행 이거 한번 구현해보자. 그럼 더 쌀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60대 이거는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본 거 끝! 해서 새로 상용 부품으로 리더 팔로워 개념의 자율주행 트럭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 왜 자율주행 하냐? 예를 들어서 이라크나 이렇게 전개를 할 때 많은 트럭들이 이 어떤 그 군수물자를 싣고 이동을 하죠. 그런데 그 이동 중에 반군들의 또는 적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어요. 또 특히나 이 트럭들은 뭐 장갑화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맞으면 가죠. 조종수, 운전수가. 그러니까 그 이동할 때 사람이 안 타고 가야 미군이 안 죽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무인 수송 트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말 참 대단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FA-50 블락 20의 강력한 도입 후보국이었던 필리핀이 돌연 스웨덴의 자스 39 그리펜 전투기 도입에 눈을 돌렸다는 소식입니다. 스웨덴 현지에서는 이미 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축배를 들고 있는데 과연 필리핀이 그리펜을 사서 운용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이 스웨덴과 다목적 전투기 공급의 예비 단계인 국방물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로써 필리핀의 그리펜 도입이 더욱 가시화됐다고 복수의 스웨덴 매체들이 현지 시각 6월 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지난 6월 3일 폴 존슨 스웨덴 국방장관과 칼리토 갈베즈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 대행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남을 갖고 양국 정부 간의 국방물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MOU는 그동안 방산 분야에서 전혀 교류가 없었던 양측이 추후 무기 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일종의 협력 약속인데요. 스웨덴 국방부는 이 MOU가 그리펜 수출의 예비 단계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는 이 MOU는 스웨덴 방위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독자적 국방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필리핀의 노력을 지원하는 스웨덴, 필리핀 양자 간의 공동 이니셔티브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국방부는 이번 MOU가 체결되기 전인 지난 5월 24일 스테파노 파레로 필리핀 공군 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스웨덴을 찾아 그리펜 전투기와 사브 생산시설을 둘러봤다라며 그리펜은 필리핀의 억지력 구현을 위한 최적의 다목적 전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자스 39EF 그리펜 NG 모델은 2014년 브라질 판매를 마지막으로 해외 수출 실적이 없는데요. 당시 브라질은 현지 생산 가격 기준으로 한 대에 1억 4천만 달러를 지불해 F-16보다 비싸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스웨덴 방산 소식통들은 단순히 MOU를 체결한 것만으로 당장이라도 필리핀에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국방부 태도는 극단적인 좌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정부가 그리펜 세일즈를 해주지 않는다고 성토한 사브 CEO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구매하면 대당 2억 달러는 예상해야 할 이 고가의 전투기를 과연 필리핀이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펜 NG, 그리펜 CD형은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하고 뭐 그런 버전인데 이 NG 버전은 완전히 그냥 면모일신해서 4.5세대 전투기 에이사 레이더 장착하고 더욱더 속도 또 항속거리 더 늘어나고 무장 능력 더 확대되고 이렇게 해서 F-16V하고 필적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F-16V 동급 호소 전투기 그리펜 NG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2014년 브라질에 라이센스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대당 1억 4천만 달러. 중소형 전투기를 대당 1억 4천만 달러에 브라질이 샀는데 그래서 브라질이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이 그리펜 전투기를 과연 필리핀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스웨덴 국방부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MOU 체결했다니까 이게 국방물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거든? 이거 하면 이제 곧 그리펜 판다니까?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말이야 필리핀 공군 사령관을 비롯한 이 공군 수뇌부가 스웨덴에 직접 와서 그리펜도 타보고 그리펜 생산 시설도 둘러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그리펜 판매 단계에 들어간 거야 라고 하는데 필리핀이 과연 그리펜 최하 1억 5천만 달러 이상 그리고 수량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 2억 달러까지도 예상되는 이 그리펜을 살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2억 달러에 준하는 그런 성능이 나올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F-16V가 최근에 팔린 거에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달러. 그런데 이 F-16V보다 더 비싸다고 판단되는 그리펜. 이거 도저히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그럼 왜 지금 이런 거 둘러보고 있냐? FA-50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 이제 FA-50 블락 10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 부족하긴 부족하죠. 그런데 말레이시아처럼 블락 20을 사면 조금 더 훨씬 낫죠.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라이센스 생산하는 가격으로 660억에 FA-50을 계약했습니다. 와, 이거 너무 싼데요. 라이센스 생산인데 660억.
거기다가 미국제 에이사 레이더 장착해주고. 그런데 그리펜하고 도대체 얼마나 차이 나냐? 3배 이상의 가격 차이다. 이거 그리펜 필리핀이 살 수 있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웨덴 국방부가 설레발을 엄청 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설레발일 뿐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의 방공 시스템을 생산하고 운용하는 나라로 자평해 왔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야전 방공 시스템 토르 M2 그리고 부크가 역대급 굴욕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 공격 임무를 수행한 우크라이나군 특수부대가 염가형 자폭 드론으로 다수의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으며 이 과정에서 환상적인 드론 조종술로 지대공 미사일을 피하기까지 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현지 시각 6월 6일 밝혔습니다. SBU는 6일 공개한 영상에서 보안국 직할 특수부대가 러시아군 방공망 제압작전을 수행했던 중에 야전 방공 체계의 보호를 받는 부크 M1 방공포대를 발견하고 공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포대는 부크 M1 중거리 방공 시스템 1대, 토르 M2 야전 방공 시스템 여러 대, 전차 2대, 장갑차 3대, 전자전 스테이션 1대, 트레스9 자주포 한문 등 다양한 전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SBU가 띄운 소량의 드론들의 공격을 받아 전멸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군 드론 조종사의 환상적인 조종 실력입니다. 러시아군은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발견하고 곧바로 토르 M2 야전 방공 시스템을 사격 위치로 전개시켰습니다. 토르 M2는 즉각 2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드론을 향해 쏘았는데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조이스틱을 틀어 드론을 기울임으로써 토르 미사일을 피한 뒤 자폭 드론을 그대로 토르 M2에 명중시켰습니다. 토르 M2는 근접 신관을 갖고 있어 이론상 표적에 접근하면 폭발해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영상이 러시아 무기체계들의 신뢰성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또 한 번 증명했다며 러시아군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은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형편없는 성능과 신뢰성을 보여주며 러시아군의 머리 위를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기를 어떻게 만들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저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참 일관성 있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무기가 바로 토르 M2 야전 방공 시스템. 한 20에서 25km 날아가는 그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보시다시피 궤도 차량 위에 얹어놨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우리 한국의 천마보다 어쩌면 더 발전한, 어쩌면 아니고 확실하게 더 발전한 성능만 나와준다면 그런 야전 방공 시스템인데 이번에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줬다. 동영상이 공개됐어요. 우크라이나군 보안국이죠.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직할로 운영하는 특수부대가 드론으로 찾아내고 그리고 자폭 드론으로 자폭 공격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 부크라고 하는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부크는 40km 날아가는 중거리 야전 방공 시스템이에요. 이 부크를 토르가 보호하고 그리고 전차, 장갑차, 자주포가 합동으로 구성된 부대가 보호하는 이런 뭐 굉장히 큰 방공 부대인데 이걸 그냥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전멸시켜버리는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해설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뭔가가 잡혔습니다. 이게 바로 부크입니다. 부크 M1. 그러니까 사거리 40km의 야전 방공 시스템인데 여기 타고 있던 군인들이 그냥 왼쪽으로 그냥 뭐 가고 있어요. 이렇게 드론이 날아가고 있는데 모릅니다. 자, 드론이 들어갑니다. 꽝! 해서 부크, 메인 아이템인 부크가 파괴됐어요. 자, 토르가 완전히 그냥 회피 기동을 지그재그로 하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죠? 그런데 꽝! 또 어딘가에서 화염이 솟구칩니다. 미사일이 솟구치죠? 자, 이 미사일이 드론을 향해서 날아옵니다. 드론이 자 여기서 싹 피해버립니다. 미사일이 헛방으로 그냥 옆으로 지나가 버려요. 황당하죠? 자, 또 이 토르가 어딘가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꽝! 또 이 토르는 또 맞았습니다. 꽝! 그런데 여기 지금 배경 화면을 보니까 풀 색깔이 갈색이죠? 이건 좀 짜깁게 한 것 같아요. 자, T-72 꽝! T-72 꽝! 계속 꽝입니다.
자, 여기도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가 또 꽝 했고, 또 박격포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장갑 차량 하나가 박살이 나는 이런 영상까지 공개가 됐는데, 또 박격포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러시아군 기갑부대 그리고 방공부대를 박살내는 영상을 우크라이나 SBU가 공개했는데요.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부대가 러시아군 방공부대를 박살내는 그런 영상을 저희 해설과 함께 보셨는데요. 정말 여기서 황당한 것은 이 장면이었죠. 미사일이 솟구칩니다. 분명히 이 토르가 드론을 발견하고 미사일을 쐈어요. 쐈다는 것은 락온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토르 미사일은 15kg의 탄도중량을 가지고 근접신관이에요. 그래서 락온한 대상의 이 인근에서 터져서 파편으로 박살내야 돼요. 근데 터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또 이제 이 조종이 얼마나 또 대단하냐. 날아오니까 이 바로 인접하는 데서 탁 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싹 지나가 버렸는데, 이 미사일도 허접하고 분명히 락온했는데 터지지도 않고, 그리고 조종술도 정말 대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일관적으로 허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군의 무기, 그리고 그 무기를 운용하는 러시아군의 허접한 기량, 반대로 비슷한 무기를 운용하면서도 아주 기가 막힌 운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기량,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야, 드론으로 아주 고가의 자산인 부크, 토르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는 영상 같이 즐겼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